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25회차 4부 시간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4부와 5부 시간은 역배당 구간 그리고 복식 구간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독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 2, 3부와 똑같이 단통 구간으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설정을 해드리고 복식으로 간다면 어느 구간이 좋은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경기들도 단통 구간으로 일단 찍겠습니다. 찍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복식 배팅을 할 거거든요. 96,000원 배팅이나 81,000원 배팅 중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예상 라인업들을 좀 더 살펴보고 최종 확정 구간에서 3마킹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2마킹 위주로 갈 건지 그때 가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석이 끝난 상황에서 단통 구간으로 먼저 시청자님들께 분석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의 첫 번째 경기 3번 경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3번 경기는 라리가 경기이고요. 라요와 오사수나의 32라운드 일정입니다. 현재 어즈메이커들이 던져놓고 있는 해외 배당은 라요가 2.20 그리고 오사수나가 3.60으로 오사수나가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승부가 오히려 3.10으로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5회차 승무패에서 그 투표율, 그러니까 유저분들께서 투표하시는 그 베팅하시는 흐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라요가 해외 배당상으로는 정배당이고 투표율로는 역배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요가 27% 그리고 무승부가 39%, 오사수나가 34%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라요가 좀 투표율이 많아야 정상이 아닐까요? 저는 조금 전에 봤는데 상당히 뜻밖이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먼저 라요와 오사수나의 그 주말 경기를 보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부디미르 선수가 오사수나의 부디미르 선수가 갈비뼈 부상으로 어저께 올라왔기 때문에 결장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부디미르가 결장한다고 해도 결장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디미르가 결장한다면 아라사테 감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비적인 완성도를 높여가겠죠. 그러면 됩니다. 지금 오사수나가 뭐 승리가 필요한 순간도 아니고 지지 않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부상 선수를 파생시키지 않는 그런 경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사수나의 부디미르의 결장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기에 그냥 변수라든지 관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어차피 라요의 정신 모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겠죠. 지난 1차전에서 보면 그 전반 라운드 오사수나와 라요의 경기 그때는 뭐 엘사드라 경기장에서 치러졌던 1차전은 부디미르가 원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로즈 선수가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나왔는데 이 둘의 케미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주말 경기에는 오로즈 선수도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부디미르 선수도 나오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 둘이서 묶어서 생각한다면 오사수나의 조금은 아킬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부디미르가 하나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 아니면은 세컨 스트라이크이자 뭐 섀도우 스트라이크인 오로즈 선수가 동반해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로즈가 이 선에서 빠지는 부분이 오사수나에게는 조금 타격이 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라사테 감독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수비적으로 전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수비력 부분에서는 오사수나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또 수비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콜롬비아 국대 모이카 선수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반반이거든요. 그 현지 업체들의 그 예상 라인업들을 보면 절반은 확실하게 못 나온다. 그리고 절반은 유동적이다. 100% 나온다는 데는 없고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모이카 선수까지 나오지 않는다. 모이카 선수는 사실 오사수나 그 최종 마지노선의 왼쪽에 기둥, 빌드업도 상당히 잘하고요. 그 콜롬비아 국대에서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2, 3선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수나의 아라사테 감독의 입장에서도 뭐 부디미르나 오로즈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모이카 선수가 아직 지금 뭐 반반인데요. 그러니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모이카 선수가 지난 4월 15일에 근육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난 그 발렌시아 경기에서도 오랜만에 나왔죠. 알메리아 경기에 나오고 잔부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른 복귀를 했는데, 아무래도 부상 당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부상이 이전에 그 시전 경기나 아니면 뭐 루마니아나 스페인과 그 국대 경기, 이때는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복귀하고 나서 알메리아전 그리고 발렌시아전에서는 모이카가 살짝 부침이 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모이카 선수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부진한 경기를 나타내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점에서는 모이카 선수가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모이카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겹친다면은 오사수나에게는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사수나는 지금 시청자님들이나 독자님들께서 만약에 확인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부디미르와 오로즈 선수가 못 나오는 부분보다 모이카 선수가 오사수나 왼쪽 3선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촉각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세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오사수나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뭐 물론 발렌시아에게 홈에서 0대1로 패했지만은 그런 경기가 뭐 오사수나에게 크게 타격을 뭐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타격을 입혔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아라사테 감독의 그 귀신 같은 용병술, 지난 라이오와의 1차전에서 그 오로드 선수를 85분에 빼고 교체 투입했던 라울 가르시아가 결승골을 터뜨렸잖아요. 추가 시간에. 그런 걸 보더라도 아라사테 감독이 경기가 진행되면서 그 경기를 보고 잃는 눈, 이 부분만큼은 정말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감독의 역량은 라이오보다는 오사수나가 한 수 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홈팀 라이오의 문제점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은 중앙 3선의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금 출전 원심으로 뜨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니고 페레즈 감독의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어떤 불안한 감정을 숨길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르난데스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3선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겠죠. 문인이 들어오면 차바리아가 왼쪽으로 빠지고 어떤 뭐 라인 전체적인 변동이 아니라 3선의 위치만 그 왼발 오른발 자신의 주특기 발에 의거를 해서 위치만 조금 변동을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라이오에게 큰 문제는 아니겠죠. 전술상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에르난데스 선수가 올 시즌에 라이오로 이적하기 전에 6시즌 동안 활약을 했던 팀이 오사수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 쟁이분들은 아마 벌써 짐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사실 소시에다드, 알라베스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와 함께 바스크 지역을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바스크 지역 팀들은 대체로 보면은 매 시즌마다 선수들이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영입을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활약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에서 6시즌 동안, 한두 시즌도 아니고 6시즌 동안 활약을 했던 에르난데스의 입장에서는 그 오사수나 1, 2선 라인업들의 그 루틴, 동작. 자, 이 동작 다음에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리고 저기서는 분명히 한 번 더 꺾는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팀 공격수들의 동선, 루틴, 뭐 이런 부분들을 에르난데스 선수가 자신의 팀 좌우에 있는 뭐 발리우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에게 인지를 시켜주면 라이오의 입장에서는, 특히 감독의 입장에서는 훨씬
경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니고 페레즈 감독의 입장에서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나오고 나오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려를 지금 끼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라이오가 지금 오사수나의 현재, 그러니까 부디미르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오로즈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모이카 선수가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오사수나보다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만큼은 팩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쯤에서 3번 경기의 결과를 한번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비적으로 대응을 짤 것이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오의 입장에서는 그 오사수나의 부디미르와 오로즈가 출전을 해서 공격적으로 나서주는 게 이니고 페레즈 감독에게는 더 수월한 경기가 됐을 텐데 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오가 오사수나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내려앉으면 라이오가 과연 그 오사수나를 상대로 득점을 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지금 18위로 강등권 맨 위에 있는 카디즈와 지금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카디즈가 지금 25점, 라이오가 31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경기 차이라서 남은 경기는 7경기. 현재 남아있는 그 잔여 경기들을 보면 라이오가 유리하기는 합니다. 라이오 입장에서는 비아레알, 그리고 알메리아, 발렌시아, 그라나다. 문제가 되는 것은 37라운드에 바르셀로나 원정, 그리고 38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아틀레틱 빌바오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 2경기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라이오 바이에카노입니다. 그래서 라이오 같은 경우는 37라운드, 8라운드 전에 5경기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5점을 획득을 한다. 현실적인 목표는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5점을 라이오가 획득을 한다고 하면은 카디즈는 남은 7경기에서 4경기를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카디즈가 남아있는 경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경기들이 많아요. 지로나 원정, 이번 주말에도 지로나 원정이죠. 레알 마드리드 원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원정 경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비야 원정 경기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카디즈가 정말 그 신명나는 어떤 신내림을 받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또 상대 팀들이 만약에 부진을 좀 거듭해 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면은 사실상 카디즈, 그라나다, 알메리아가 강등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라이오가 비기려고 하면은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오는 분명히 승리를 하기 위한 포메이션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라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디즈 다음으로 라리가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 그러니까 최소 득점 2위 팀이거든요. 라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 시간 없이 한 경기를 90분으로 가정을 하면 지금 31라운드까지 2790시간을 뛰는 동안 25골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110 몇 시간? 한 115시간 정도 해야 한 골을 넣는다. 이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데, 물론 계산일 뿐이지만 라이오가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팀이 완전하게 내려앉아서는 상당히 좀 불리해진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라이오의 무승부 구간을 공략을 하되 복식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짧은 그래프, 그러니까 해외 배당으로는 정배당이죠. 라이오의 승리 구간을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 인생은 개인적으로 승무 투마킹으로 3번 경기를 베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4번 대상 경기고요. 발렌시아와 레알 베티스의 32라운드 일정입니다. 4번 경기부터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즈메이커들이 던져놓고 있는 배당은 발렌시아가 2.20, 레알 베티스가 3.50입니다. 3번 경기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인데 원정팀 배당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경기는 투표율은 조금 그 베티스 쪽으로 굉장히 짧은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50%를 지금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1대1 오픈톡이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자, 회원님들은 알고 계시죠? 하여튼 그 부분들만 참고하시고
일단 팩트에 가까운 부분만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고 곧바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지금 결장이 되는 선수들 가운데서는 호세 가야 선수가 가장 커 보이고요. 이 가야 선수는 사실 가야 선수 말고 발렌시아 선수 5명이 빠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야가 차지하는 발렌시아의 비중은 굉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챙겼죠. 벤치에서 챙겨서 상당히 수비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1대 0으로 다행히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몰라도 뭐 유로파라도, 그러니까 유럽컵이라도 나가고자 하는 발렌시아의 그런 바램, 선수들의 투지, 이런 부분들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 지난 31라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난 오사수나 원정보다는 더 힘든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데 전력상으로만 본다면 베티스가 발렌시아보다 당연히 앞서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부분, 그렇게 되면 발렌시아의 왼쪽에서 빌드업은 완전히 뭐 정지가 되죠. 업무 마감. 자, 우리말로. 그래서 발렌시아도 레알 베티스와의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서만 편중된 빌드업은 다른 팀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페그리니 감독이 포진하고 있는 레알 베티스의 그 전술적인 완성도를 생각해 보면 비대칭적인 빌드업은 발렌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 가야가 빠지는 부분,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전방에 아빌라 선수가 빠지고 2선에 로카 선수, 3선에 베예린 선수가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커 보이기는 한데, 어차피 베티스 같은 경우는 그 4231 전술의 숙련도에서 그 라리가 20개 팀 가운데 아주 상위 클래스에 드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빠진다, 뭐 아빌라 선수나 빠지는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고, 로카 선수가 빠지는 2선 같은 경우는 뭐 과이도 로드리게스가 뭐 지난 셀타비고와의 직전 경기를 보면 로드리게스 선수가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로카 선수 자리로 오고 미국 국가대표 선수 자니 선수가 로드리게스 자리로 가는, 그래서 투볼란치를 만드는 형태로 갔는데 뭐 선수들이 그 전술의 학습 능력에서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지난 경기를 보면서 로카 선수가 빠져있는 그런 공백 같은 건 하나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카 선수가 빠지게 되는 더블 볼란치 부분은 자니 선수와 로드리게스 선수가 그대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베예린 선수가 빠지는 3선의 마지노선 오른쪽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레알 베티스는 1선과 2선과 3선에서 주요 선수 하나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는 호세 가야 선수가 왼쪽 마지노선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경중을 따진다면 발렌시아가 훨씬 크겠죠.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발렌시아 다른 선수 5명, 6명, 7명이 빠지는 게 오히려 발렌시아에게는 더 낫습니다. 강팀과 상대를 할 때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렌시아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만이 소시에다드와 지금 승점이 딱 3점 차이거든요.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컨퍼런스 티켓, 그리고 지금 빌바오가 유로파 티켓, 지금 현재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순서로 가고 있는데, 소시에다드와 한 경기 차이인데 득실마진은 10점이나 지금 발렌시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라리가기 때문에 이 득실마진 10점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발렌시아가 전반 라운드에서 소시에다드에게 0대1로 패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와 지금 맞대결이 남아있거든요. 발렌시아는 그 맞대결에서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만 거두면 자력으로 유로파 컨퍼런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렌시아는 지금 레알 소시에다드보다 승점이 3점 떨어져 있지만 자력으로 출전이 가능한 상태고요. 소시에다드와 맞대결에서 2골 차로만 승리를 거두면 상대 전적에서 1승 1패로 똑같게 되고, 상대 승점에서 그리고 상대 득실에서 발렌시아가 앞서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컨퍼런스 티켓을 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발렌시아는 자력으로 유럽컵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놓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베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티스는 45점으로 발렌시아에 2점이 뒤져 있지만 발렌시아와 베티스의 뭐 상대 승점 같은 거는 비교해 볼 필요가 없겠죠. 두 팀 모두 소시에다드를 지금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베티스 같은 경우도 소시에다드와 지금 전반 라운드에서는 0대 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 소시에다드가 남은 경기에서 한 경기를 무승부를 거두어 주고 베티스가 뭐 전승을 한다, 뭐 이렇게 된다면 상대 전적에서 앞서게 되죠. 그리고 소시에다드와 맞대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도 그 컨퍼런스 티켓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일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소시에다드, 발렌시아, 베티스 이렇게 세 팀이 물고 늘어지는 그 유로파 컨퍼런스 티켓,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발렌시아가 좀 더 우위에 있지만 호세 가야가 이탈한 부분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경기도 곧바로 결과 예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7위를 달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내년 시즌 컨퍼런스 티켓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없다면은 당연하게 레알 베티스의 승리 구간을 베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발렌시아의 구단 입장이나 그리고 또 뭐 루벤 바라 감독의 뭐 팔로우 같은 걸 보면 발렌시아 왕국의 재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고, 뭐 작전이나 전술이나 모두 뭐 올인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기도 만약에 그 호세 가야 선수가 있었다면 발렌시아 단통으로도 배팅을 했겠죠.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일지는 몰라도 전력으로만 본다면요, 두 팀이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 측면을 봤을 때 베티스 같은 경우는 가야가 빠진 그 왼쪽, 그러니까 베티스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죠. 이 부분을 아마 페키르를 동원을 해서라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인 라인업,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비적인 대응으로 나서면서 간헐적인 공격을 선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승패 투마킹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변 베팅, 그러니까 독식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님들은 레알 베티스 구간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안정적인 정배당을 좋아하시는 유저님들께는 발렌시아 승리 구간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매치업도 라리가 경기고요. 7번 대상 경기입니다. 헤타페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32라운드 일정입니다. 현재 오즈메이커들이 던져놓고 있는 배당은 레알 소시에다드가 내년 시즌의 컨퍼런스 티켓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감안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에게 2.15라는 정배당을 책정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뜻밖이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력으로 봤을 때는 뭐 2.70 대 2.70 이런 뭐 동배당, 뭐 해외 배당으로 치면은 2.85 대 2.85 이 정도로 보아졌는데, 막상 배당판을 보고 나서 좀 놀란 면도 있고요.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지난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비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요 원인이 스피드가 상당히 반감되었다는 거죠. 쿠보 선수가 나오지도 못했고 멘데즈 선수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좌우측에 그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그 공격 전개를 하는 그 윙어 두 명이 빠졌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상당히 좀 루즈한 경기를 치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서도 뭐 주비멘디 선수가 그 더블 볼란치에서 오른쪽 부분에서 베이커 선수 오야르자발의 그 공격 지원을 상당히 좀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무승부라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상으로는 뭐 소시에다드가 좀 일방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 카트 한 카트 이렇게 잘라서 보면 소시에다드가 잘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보가 차지하는 소시에다드에서의 쿠보가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멘데즈가 차지하는 부분, 뭐 사디크 선수는 뭐 잘하고는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디크 선수는 잘할 때는 잘하지만은 너무 뭐 신장에 비해서 발로 넣는 득점력은 있지만 상대 팀들이, 그러니까 상대 팀의 그 중앙 삼순위 마크하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선이 굉장히 크고요. 박스 내에서 그 세밀한 움직임은 쿠보 선수나 그 멘데즈 선수보다 사디크 선수가 굉장히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알가실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오야르자발을 원톱으로 사디크 대신에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이번 그 주말 경기 헤타페 원정 경기에서 빠지게 되는 선수가 가장 큰 부분이 브라이스 멘데스 선수. 자, 이 셀타비고에 있을 때만 해도 셀타비고에서 은퇴를 할 줄 알았거든요. 멘데즈 선수 정말 셀타비고 맨으로서만 존재를 할 것 같았는데, 소시에다드로 와서 처음에는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다가 좀 부침을 겪다가 또 최근에는 원래의 멘데즈 모습으로 좀 돌아오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멘데즈 선수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소시에다드의 이번에 그 부재가 예상되는 인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수가 주비멘디 선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주비멘디 선수는 소시에다드에서 그 더블 볼란치가 될 때는 오른쪽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왼쪽에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알가실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메잘라 형태로 4-1-4-1 포메이션을 가져갈 때는 공격형 미들로 메리노를 올려보내고 주비멘디 혼자서 원볼란치를 가져가면서 수비 자원들을 통제하고 공격 지원을 하는 굉장히 영역면에 있어서는 소시에다드에서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선수로 보여집니다. 스페인 국가대표가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아무튼 주비멘디 선수가 이번에 또 경고 누적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삼선의 주벨디아 선수가 퇴장 징계로도 결정하는 부분, 여러모로 지금 현재 소시에다드에게는 악재로 보여지는 그런 부상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는 마요랄 선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헤타페의 가장 헤타페 전술의 원천이 되는 그런 미들라인에는 지금 결손이 없고요. 마요랄이 없어도 그린우드나 막시모비치나 마타나 루이스 밀라, 리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그 에스타디오 콜리세움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보면 헤타페는 거침이 없습니다. 어느 팀이 오더라도, 레알 마드리드가 오더라도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이 중원에서 맞짱을 뜨는 그런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타페가 지금 소시에다드와 같이 지금 이렇게 전력이 상당히 좀 만신창이가 된 이런 팀을 상대로는 좀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력을 선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시에다드가 물론 그 동기부여가 유로컵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기는 하지만 소시에다드처럼 완전체가 되지 않았을 때와 완전체가 되었을 때의 전력 차이가 큰 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소시에다드는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않고에 관여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그 콜리세움, 그러니까 헤타페 경기장에 와서 치렀던 경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헤타페의 간간히 터지는 그 원더골을 감안하면은 소시에다드가 무작정 라인을 올릴 수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시에다드에게는 이번 헤타페 원정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빠지게 되는 주비멘디나 주벨디아나 멘데즈나 쿠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사디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인원을 지금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 라인업으로만 본다면은 베이커 선수가 또 나올 것 같고요. 오야르자발이나 메리노 선수는 여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 자원에서는 노르망이나 갈란이나 트라우레 그대로 나오지만, 주벨디아 자리에 누가 나오게 될지 굉장히 좀 그 중앙백 라인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벨디아 자리도 소시에다드 지금 알가시르 감독의 머리를 아프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슈만 있어도 소시에다드가 좀 들쭉날쭉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친 상황이라서 소시에다드가 만약에 승리를 하려면 사디크가 원톱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그리고 쿠보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들을 달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공간을 오야르자발과 베이커가 원투펀치로 파이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운영 말고는 소시에다드가 헤타페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소시에다드의 동기부여가 없다면은 단통 승리로 가져가고 싶지만 좀 찝찝한 부분은 있죠. 아무래도 알가칠 감독의 여우 같은 변칙 전술 이런 부분들이 사실 4-2-3-1과 4-1-4-1 포메이션을 직전 경기와 이번 경기에 이렇게 바로 바꾸는 감독은 거의 없거든요. 상당히 좀 상반되는 전술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이번 헤타페 경기를 딱 맞춤형 경기로 어떤 변칙 전술을 들고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그래서 전력상으로 현재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부재 자원의 비중이 좀 더 큰 레알 소시에다드가 승리는 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종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을 가시는 분들은 무승부가 좀 더 나아 보이고 또 단통 중에서도 독식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님들께는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고 저는 승리와 무승부 투마킹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승리와 무승부 중에서 어떤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매치업도 라리가 대상 경기입니다. 13번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와 애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2라운드 일정입니다. 자, 전력으로만 본다면 애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당연히 우세한 경기가 예상되겠죠. 그래서 이 경기 분석에서는 전력에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오즈메이커들이 던져놓고 있는 1.95 애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배당입니다. 뭔가 좀 높은 경향이 있죠.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전력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바스크 민족의 좀 밀어주기 게임이 형성이 되느냐, 지원하는 게임이 형성이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알라베스도 지금 강등권과는 조금 멀어져 있지만 아직 안정적인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라베스도 승점을 한 점씩 이번 주말 경기도 승점 1점이라도 따낸다면 남은 경기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하이 텐션이 터지는 그런 경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베스도 강등권에 대한 그런 잔류에 대한 의지도 이 경기에는 다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바스크 민족의 그 네 팀 아틀레틱 빌바오, 레알 소시에다드, 오사수나, 알라베스. 자, 이 네 팀 가운데에서 지금 빌바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바짝 쫓아가서 지금 현재 내년 시즌의 챔스 티켓의 한 자리는 AT 마드리드가 아니면 아틀레틱 빌바오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알라베스가 그 바스크의 큰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빌바오를 좀 지원해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자신들의 잔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큰형인 그 아틀레틱 빌바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펼쳐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그 마지막 라운드가 다가올 때쯤 되면 그런 경기의 양상들을 많이 보여왔고요. 소시에다드는 사실 바스크 민족의 온건파,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는 바스크 민족의 강건파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사수나는 소시에다드와 함께 온건파 쪽으로 분류가 되고요. 알라베스는 사실 빌바오와 함께 좀 강건파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는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는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지금까지 그 오프 시즌에 친선 경기를 치르는 부분들을 보면 빌바오는 알라베스와 많이 치르고,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오사수나와 경기를 많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본다고 해도 알라베스가 충분히 이 경기에서 본인들의 그 강등권 탈출도 중요하지만 바스크의 큰형님인 아틀레틱 빌바오의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위한 지원 사격을 충분히 감행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수는 없죠.
자신의 능력들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오모드리온 선수라든지 리오아 선수, 그리고 키케 가르시아 선수, 굉장히 공격 라인들의 폼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원정 경기와 홈 경기에 대한 전력의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이번 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체력적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중원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원찬스가 주어진다면은 알라베스가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단점이라고 한다면 체력적인 부침이 왔을 때 자신들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다는 부분. 지금 데파이 선수가 못 나오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수들 아무리 피곤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맞다이를 놓으면 그래도 애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알라베스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원정 경기에 대한 AT 마드리드의 그 경기력 저하, 그리고 알라베스의 바스크 민족에 대한 바스크 민족 축구 네 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이클을 보면 충분히 애틀레틱 빌바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와 패배를 동시에 가져가는 경기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겨울 인생은 개인적으로 승무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무승부 단통으로 가볼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13번 경기는 사실은 12번 경기와 13번 경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부러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만이 승무패고, 그래야만이 또 당첨이 되더라도, 적중이 되더라도 고액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 13 두 경기를 다 털어버리든지 아니면 12, 13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털어버릴까 예상과 또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뒤가 되겠죠. 저녁 시간에 방송될 오후 시간에 앞서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저는 각 팀들이 몇 회, 최근에 몇 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한 경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전달해 드리고 싶은 팩트만 편집을 하는 작업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영상 시간이 다소 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보다 더 팩트 있는 자료,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그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채널을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저의 루틴을 잃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다시 오후 시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